내 남편 20억으로 꼬셨니? 그럼 둘이 잘 살아. 나 그 잡거 필요 없으니까. 임신했어? 딱 기다려. 바로 고소해줄 테니까. 요즘 이런저런 황당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얼마 전에 있었던 연봉 20억 인기 강사 사건을 아시나요? 남편, 아주버님, 그리고 동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아마 다들 놀라실 것 같습니다. 그 사건 한가운데 있던 주인공이 바로 접니다. 제 명의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도 모자라서 친구였던 동료 강사와의 바람까지.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드네요. 너가 그러니까 네 남편이 나한테 넘어온 거야. 알겠니? 돈 좀 번다고 유세니? 그렇게 벌면 뭐해? 남편한테 사랑도 못 받고 과부처럼 사는 게. 20억 내놔. 그럼 조용히 살게. 아니면 네 남편 인생 쫑치는 거야. 네, 제 남편과 붙어 먹었던 친구라는 사람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배신받은 사람이 잘못인 겁니까? 솔직히 제가 돈 좀 버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를 무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랬다면 애초부터 지금 신랑과 결혼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됨됨이 하나만 보고 그동안 사람들을 만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결말이 이런 거라뇨. 정말 저 때는 내가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렇게 배신한 것도 모자라서 당당하게 말하는 꼴도 우습더군요. 오늘 그 사연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유부녀로 직업은 강사입니다. 요즘 인기 강사니 스타 강사니 말이 많잖아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쑥스럽지만 저도 그중 하나입니다. 부모님의 지원과 제 실력으로 좋은 학교를 나오고 그 길로 바로 사회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누군가를 가르치는 직업에 매력을 느꼈고 실제로 재미를 느끼기도 했었어요. 그랬기에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고난이 있기도 했죠. 하지만 즐기는 사람 못 이긴다고 하잖아요. 제가 즐기면서 하니까 금세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료 강사로부터 소개팅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대학교 동기로 나름 친하게 지내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진로를 선택하고 같은 직장에서 일하게 되면서 사이가 좀 더 돈독해졌었죠. 이 친구에게는 남사친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남편이었어요. 잠깐 학원에 왔다가 저를 보고는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마침 본인 여사친과 대학 동기라는 사실을 알고 저를 소개시켜 달라고 했던 겁니다. 야, 성진이가 너한테 첫눈에 반했나 봐.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도 며칠을 조르더라. 너 소개 한 번만 시켜달라고. 내 얼굴 봐서라도 한 번만 만나주라. 응? 근데 난 아직 연애할 생각도 막 없고 일도 재밌고 너 친구라고 하니까 더 부담되고 그러네. 제가 몇 번을 거절했는데도 친구의 끈질긴 부탁에 결국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10번이 되면서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있었기에 신혼집은 제가, 혼수는 남편이 왔습니다. 거기에 딱히 불만은 없었어요. 허례허식 없이 결혼식도 간단하게 했어요. 그렇게 각자 일 열심히 하면서 나름의 신혼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주버님과 형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강의가 일찍 끝나서 오랜만에 집에서 혼자 편하게 쉬고 있었거든요. 하필 타이밍도 딱 그럴 때였는지 학원으로 찾아온다고 하는 거 퇴근했다고 하니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아주버님까지 집으로 찾아왔나 싶었습니다. 형님이야 가끔 안부 물어본답시고 연락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은 생소하기만 했습니다. 동서 놀랐지? 다름이 아니라 부탁할 게 있어서. 우리 수용이 일로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어. 수용이가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얼마 전에도 연락 오셔서 잘 지낸다면서 사진도 보내고 그러셨잖아요. 결혼을 일찍 한 아주버님네는 중학생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직 아이가 없는 저에게 매번 자랑을 하곤 했어요. 사진까지 보내가며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라는데 가끔 얄밉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뭔 부탁이길래 저렇게 뜸을 들이나 싶었죠. 재수씨, 혹시 저희 수용이 과외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애가 원래 똑똑한데 요 근래 뭐가 문제인지 시험 성적이 안 나오네요. 진짜 이상해. 동서도 알겠지만 우리 수용이가 머린 좋잖아. 나 닮아서.
근데 요즘 통 시험을 못 봐. 동서가 케어해주면서 과외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래도 스타 강사가 가족인데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줄 수 있잖아. 좀 황당했습니다.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줄 수 있잖아 라면서 할 정도의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가회비를 준다는 것도 아니고 애를 아예 저한테 맡겨서 케어를 해주기까지 바라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씻을 시간도 없는 스케줄이었기에 그 부탁에 너무 당황했었죠. 저 솔직히 현재 학원에서도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강사지만 과외를 해도 적지 않게 벌 수 있습니다. 해주기 싫은 것보다 너무 당연하게 말하는 저 태도에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제가 아이를 전적으로 돌보면서 과외를 해줄 만큼 시간이 많지도 않았고요. 그걸 알면서도 저렇게 뻔뻔하게 부탁을 하는 게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물론 좋게 거절했어요. 이미 알다시피 나는 시간이 많이 남는 사람이 아니기에 그렇게 해줄 수는 없다면서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일찍 쉬는 날이라도 봐주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떼를 쓰는 겁니다. 저는 뭐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하라는 겁니까? 가끔 시험이 몰리게 되면 주말에도 나가서 강의를 해야 합니다. 제 입장은 전혀 생각을 안 해주더군요. 무엇보다 본인 아들이니 똑똑해 보인다지만 이 일을 오래 한 저는 딱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얘가 공부에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를요. 물론 노력해서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타고나야 하니까요. 이런 말은 굳이 하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분명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별거 아닌 줄 알았던 이 일이 커져버린 거예요. 바로 시모 귀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저랑 얘기하고 바로 시댁으로 가서 그대로 말했나 봐요. 결국 시댁으로 모든 가족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정말 어떤 이유라고 하더라도 제 여가 시간 갖는 것도 부족했으니까요.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 이런 욕을 하는 것 자체가 화가 났습니다. 그냥 저라는 사람에 대한 배려는 아예 안 한다고 느껴졌어요. 너 지금 그깟 돈 좀 번다고 유세라도 떠는 거니 뭐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카가 시험 때문에 고민이라는데 그거 하나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렵니?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저렇게 남보다도 못하게 딱 잘라 거절하냐고요. 진짜 재수씨 좀 잘 나간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아니 제가 돈 좀 벌고 잘 나가는데 본인들이 보태주기라도 했답니까? 매번 꼬박꼬박 양가의 용돈까지 챙겨드리는 것도 저밖에 안 합니다. 그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이거 하나 거절했다고 제가 유세 떠는 겁니까? 들을수록 화밖에 안 났습니다. 유세를 떤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아주버님이나 형님이 뭐 용돈이라도 챙겨드린 적 있습니까? 그 유세 떤다는 그 돈 제가 주말까지 얼굴 팔아가면서 버는 돈이에요. 그래요. 왜 다들 이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까? 형은 솔직히 할 말 없지. 형수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알면서 이럽니까? 요새 저도 얼굴 잘 못 봐요. 제 말 한마디에 다들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더군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옆에서 거두니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그렇게 다들 한풀 꺾인 채로 가만히 있더니 한참을 지나고 시모가 뭐라 말을 꺼냈어요. 개인적으로 과외하는 것이 어려우면 제가 하고 있는 강의에 자리 하나만 마련해달라면서요. 솔직히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터무니없는 부탁이라는 걸 잘 알 겁니다. 일단 조카가 듣기에는 난이도가 너무 높은 강의였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제가 조카를 케어하길 바라는 거였어요. 게다가 강의는 강사의 명성에 따라서 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냐 없냐로 갈리거든요. 제가 인기가 있는 만큼 당연히 수강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자리를 빼앗을 수는 없죠. 그건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제 강의 들으려고 힘들게 수강 신청을 한 걸 텐데 수준에도 맞지 않는 사람이 조카라는 이유로 그걸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용납이 안 됐습니다. 결국 이 부탁마저도 거절했습니다. 당연히 언성이 높아져서 험한 말도 오고 갔어요. 그렇다고 해도 제 생각을 바꿀 순 없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죠. 그렇게 서로 기분만 상한 채로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갑자기 분함과 서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무리 시댁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얼굴을 붉히고 오니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죠. 남편은 잠시 일이 있다며 나갔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동생은 당연히 흥분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냐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무례하냐면서요. 당장 형부한테 전화하겠다는 걸 말렸습니다. 전 그냥 하소연하고 싶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부모님이 아닌 동생에게 말했던 겁니다. 아무래도 자매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공유했거든요. 아니, 그 집안 웃긴 집안이네. 자기 자식이면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 돈 버는 게 유세라니? 그럼 그만큼 벌어보고 말이나 하라 그래. 진짜 웃겨? 제 편을 들어주면서 말을 해주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동생과 수다를 떨고 나니 기분이 한결 나아지더군요. 사람 상대하는 일을 하다 보니 안 좋은 일을 계속 갖고 있는 게 더 힘들다는 걸 잘 알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모든 일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동생이 제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부모님에게 말해버린 거죠. 제가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는데도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결국 저에게 호출이 와서 친정집으로 가보니 남편은 이미 도착해 있더군요. 저에게 기분 나쁜 눈빛을 보냈지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저도 이판사판이었습니다. 당당하게 남편 옆에 앉아서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네, 이러려고 내 딸과 결혼했나? 결혼 전부터 수진이가 무슨 일을 얼마큼 하는지 이미 다 알았을 거 아닌가? 사돈댁도 정말 너무하네. 애가 밤낮 없이 쉬는 날 없이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런 애한테 식구들 둘러 쌓아놓고 그런 식으로 면박을 주나? 내가 이러려고 우리 수진이 귀하게 키운 줄 알아? 아이, 장인어른, 장모님, 그게 아니라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서운한 마음에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잘 정리했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편은 부모님 앞에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사과받아야 할 사람은 아주버님네와 시모인데 말이죠. 그래도 이날은 제 옆에도 이렇게 든든한 내 편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이날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한 소리를 들은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저에게 따져 물었으니까요. 그때 그렇게 마무리 했으면 됐지. 그걸 그새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일러 바치냐? 참 너도 너다. 일러 바쳐? 수희한테 하소연 좀 했다. 왜? 그걸 들은 수희가 화가 나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린 거고 너 같으면 너 자식이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 가만히 있겠니? 그렇게 서로 언성이 높아져간 채로 말다툼을 하다가 남편은 외투를 챙겨 들고 집을 나가더군요. 저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분이 나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댁에서 제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다 본 사람이 저렇게까지 화를 내는 게 저도 좋지만은 않았어요. 더 가관인 것은 그러고 나가서 제 대학 동기를 만난 모양입니다. 하긴 따지고 보면 남편에게는 여사친이니까요. 만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저 친구일까요? 솔직히 남편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서 제 말고도 주변에 친구가 많거든요. 저와 남편을 만나게 해준 장본인이긴 하지만 대학 때부터 항상 알게 모르게 저를 견제하던 친구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대놓고 했던 건지도 모르겠군요. 주변에서 다 알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말도 잘 통하고 관심사도 비슷해서 그런 건 신경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서는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선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를 견제하고 있다는 것도 다른 동기들한테서 들어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린 마음에 작은 질투심 정도라고만 생각했었죠.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이 친구는 항상 나를 이기고 짓밟고 싶었던 건 아니었나 싶습니다. 둘이 만난 걸 알게 된 것도 다음 날이 되어서였어요. 날이 밝았는데도 남편이 안 들어왔고 전화를 해도 받질 않았어요. 그때 대학 동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진이 안 들어왔지? 너무 걱정하지 마. 걔 나랑 아침까지 술 마시다가 비몽사몽한 상태로 바로 회사 출근하더라. 너 걱정할까봐 전화한다. 오해는 하지 말고. 그리고 싸우지 좀 말고. 아니, 뭔 술을 얼마나 마셨길래 아침까지 마셔. 너한테 싸운 것까지 이야기하디? 이따 회사에서 보자.
이 대목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나중에 벌어질 일의 서막이 바로 이날이었을 테니까요. 이 친구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한테 저렇게 뻔뻔하게 전화를 했던 걸까요? 오해하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까지요. 눈치를 못 챘냐고요? 너무 당당해서 설마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무엇보다 남편의 태도였어요. 아무리 본인에게는 여사친이라고 하지만 저한테는 엄연히 회사 동료잖아요. 그런데 싸운 걸 고스란히 이야기했다는 것도 황당했습니다. 제가 하는 직업도 남들 앞에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포커페이스와 사생활 보험 필수이니까요. 가끔 저한테 어떤 흠이라도 발견할까 싶어 눈에 불을 켜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저 친구도 그중 하나일까 싶네요. 그렇게 아침부터 기분이 잔뜩 상한 채로 출근을 했습니다. 당연히 회사에 도착해서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했죠.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는 잔뜩 신이 난 표정으로 저에게 인사를 하더군요. 저도 그에 맞서서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날 내내 이상하게 그 친구 표정이 거슬렸죠. 뭔가 자신이 저를 이긴 것 같은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았어요. 회사에서도 당연히 제가 잘 나가기 때문에 다른 강사에 비해 지원이 빵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학교를 나오고 같이 취업을 했어도 자기보다 잘 나가는 저를 보며 묘하게 질투를 표현했거든요. 늘 심통이 나는 표정이거나 뾰루퉁한 얼굴로 저에게 괜히 시비를 걸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날만은 달랐던 겁니다. 너 이번 달도 어마어마하구나.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얘. 근데 이러면 남자가 좀 기죽지 않겠니? 적당히 적당히. 내 능력이 이 정도라서 그에 합당하게 버는 건데 자기가 기가 왜 죽어? 그게 더 이상한 게 아니니? 이날 내내 묘하게 기분이 나빴던 게 터졌습니다. 강의 준비하는 저에게 다가와서 대뜸 저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요즘 나한테 돈 얘기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나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저도 말이 좋게 나가진 않았어요. 나름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라 어디 가서 빠지진 않거든요. 제가 지지 않고 맞받아치니 그제서야 삐죽거리며 물러나더군요. 그런데도 퇴근하는 순간까지 제 심기를 건드리는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죽을 상을 하며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제 그렇게 나가서 본체만체 할 줄 알았더니 저를 발견하고는 반가운 목소리로 말을 걸더군요. 자기 왔어? 오늘은 좀 바빴나 보네. 늦게 끝난 거 보니까. 사실 나 어제 지연이랑 술을 마셨는데 그게 필름이 끊기는 바람에 미안해.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 아침부터 나한테 전화 와서 자기랑 해 뜰 때까지 술 마시고 출근하니 걱정하지 말라더라. 내가 이걸 남편 여사친한테 듣네? 남편은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괜히 걔는 뭘 그런 걸 말했대 라면서 말을 돌렸지만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떠보려고 오늘 학원에서 있었던 일들도 은근슬쩍 말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알게 모르게 동료 강사 편을 들더군요. 그런 애가 아닌데 이상한 애라는 말도 하면서요. 이날 저 둘에게서 느꼈던 알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도 그게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제가 더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은 이후 남편의 행동 때문이었어요. 그전에도 퉁명스럽진 않았지만 묘하게도 다정해지고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알 수 있었던 건 은근슬쩍 제 연봉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스타 강사라는 직업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면서 급여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미 저희는 결혼하기 전부터 이야기하던 게 있었습니다. 돈 관리는 각자 하기로 하면서 생활비는 각출해서 쓰기로 하자고요. 그리고 서로 재산에는 손대거나 탐을 내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요즘 남편의 태도는 그게 아니었죠. 요즘 좀 바쁜 것 같던데 인터넷에서 보면 자기 정도 스타 강사면 꽤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 자기는 어느 정도 돼? 이제 우리도 부부인데 서로 알면 좋지 않을까? 이제 막 부부가 된 것도 아닌데 그게 갑자기 왜 궁금해? 우리 결혼하기 전에도 그런 거 질문 안 해서 난 당신이 도왔던 건데? 저런 식으로 저를 떠보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는 연봉이 얼마며 어떻게 벌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솔직히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서로 대충 수입이 어떤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각출해서 쓴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마치 처음 알려주는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도 말했으니 너도 말해 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거였죠.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닐 테고 이미 찾아봤더라면 예상도 할 텐데 저러는 게 더 이상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려진 강사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오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동료 강사가 소개팅 시켜준다고 했을 때도 계속 거절했던 거였어요. 어차피 내 직업을 알고 내 수입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순수하고 성실한 모습에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다 연기였을 걸 생각하니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소름이 끼치네요. 그 후로도 제 연봉에 대한 남편의 관심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자기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왔어. 지연이가 그러던데 자기 요즘 엄청 잘 나간다며? 그럼 우리 자기 부자겠다. 갑자기 회사에 찾아오더니 안 하던 소리도 하더군요. 그냥 꾸준하게 잘 되고 있는 것뿐이지 요즘 들어 급격하게 좋아진 건 아니었거든요. 상황도 웃겼던 게 남편이 찾아온 날은 유독 바빴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더니 저렇게 학원에서 대놓고 말을 하더군요. 옆에서 친구는 지나가면서 남편의 말을 거들기까지 했죠. 남들이 보면 아마 제가 아닌 동료 강사가 와이프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때부터였어요. 제 촉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느낀 것을요. 그런 날들이 지속이 되다가 드디어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외부로 출장을 갈 일이 생겼던 날이었어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이것저것 짐만 챙기고 바로 출장지로 갔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다 끝마치고 퇴근을 하려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받았죠.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제가 없는 사이 회사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뒤 했던 말과 행동이 가관이었던 거죠. 강사님 출장 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남편분이 오셨어요. 근데 강사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강사님 정도면 얼마를 버는지, 강의당 수익은 얼마인지, 저희 수익 배분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요.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요. 네? 저희 남편이 가서 그런 걸 물어봤다고요? 아니요, 전 몰랐던 사실입니다. 오늘 출장도 급하게 잡혀서 제가 나오는지도 몰랐을 텐데요. 직원은 당황한 목소리로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강의당 수익부터 시작해서 제 연봉까지 물어보더랍니다. 제가 말해주지 않으니 결국에는 회사까지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솔직히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게 할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더군요. 더군다나 제가 회사에 도착하고 나서 알았을 정도로 출장이 긴급하게 잡혔던 거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남편에게는 말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없는 걸 딱 알고 그렇게 찾아왔냐는 거예요. 그 순간 이상하게 동료 강사 얼굴이 스치더군요. 당장 집으로 갔습니다. 전화로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도착하니 남편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했지만 제 표정은 풀리지 않았어요. 거두절미하고 얼굴을 보자마자 따져 물었죠. 자기 오늘 우리 회사 찾아갔었어? 그래서 거기 가서 강의 수익이며 내 연봉이며 수익 배분이며 이런 걸 물어본 거야?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런 짓을 해? 거긴 내 회사야. 날 생각한다면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 아니, 그 직원은 뭘 또 그런 걸 말했대? 남편이 와이프 회사 찾아가는 게 이상해? 찾아갔는데 당신이 없길래 당신에 대해서 이것저것 좀 물어봤어. 그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우리 부부야. 본인 말로는 그냥 와이프 회사라고 생각해서 찾아왔는데 제가 없었더랍니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집에 가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왜 수익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냐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니 남편은 어떤 시스템에서 일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평소에도 남편이 종종 회사에 찾아오거나 그랬더라면 이렇게까지 의심은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필 제가 없는 그 시간에 온 것도 모자라서 그런 식의 질문을 했다는 게 여간 수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보고 오히려 자기가 더 서운하다면서 말을 하더군요. 저번 시댁에서 일어난 사건도 그렇고 제가 숨기는 게 많은 것 같다면서요.
여러모로 서운한 게 많다며 울먹거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눈에는 그게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걸로밖에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 모든 재산을 공개하고 시작하자라고 했더라면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미 약속했고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저러는 게 도통 이해가 가질 않았죠. 그간 동료 강사와의 일들도 겹치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자기가 서운한 걸 이야기하며 하소연을 했어요. 여기서 더 끌어봤자 어차피 답은 안 나올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수긍을 하는 것 같았어요. 다만 제 의심의 눈초리는 두 사람을 향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더 웃겼던 건 이 뒤로 남편의 행동이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사랑꾼 행세를 하더군요. 다정하게 대해주는 건 물론이고 집안일까지 도맡아서 하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자 잘하는 걸 하자면서 번갈아 가면서 하곤 했거든요. 심지어 제가 바빠서 못하는 날에는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퇴근길에 예뻐서 사왔다며 꽃을 내밀더군요. 연애 때도 안 하던 짓이에요. 그런 게 서운했던 건 아니지만 갑자기 이러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웬 꽃이야? 꽃은 어차피 시들고 시들면 버려야 된다면서 쓸모없다고 제일 싫어했었잖아. 나는 싫어하는데 자기한테는 어울릴 것 같아서. 지나가다가 보는데 자기 생각이 딱 나는 거 있지? 그러고 보니 내가 꽃 한 송이 선물을 못 해줬더라고. 그래서 깜짝 선물로 사왔어. 애교를 피우며 말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회사 앞에도 자주 데리러 온다던가 여러 가지 작은 이벤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점점 받다 보면 익숙해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그게 안 됐어요. 뭐랄까, 그냥 뭔가 이질감이 느껴졌다고 해야 하나요? 알 수 없는 수상함을 감지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던 와중에 오랜만에 형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번 사건 이후로 연락 한 통 하지 않았거든요. 동서, 혹시 시간 돼? 시간 되면 잠깐 우리 집으로 올 수 있어? 이것저것 할 말도 있고 저번 일도 좀 사과하고 싶어서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아, 굳이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제가 오늘은 좀 바빠서 안 될 것 같고 혹시 내일 찾아봬도 괜찮을까요? 제가 가기 전에 연락드릴게요. 이미 시간이 지나버린 일인데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며 집에 초대하는 거였습니다. 의아함이 들긴 했지만 윗사람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하기도 그래서 다음날 찾아뵙기로 했어요. 형님네 집이 저희 집과 회사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어서 찾아가는 데에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가보니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버님도 계셨어요. 인사를 드리고 앉아서 셋이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같이 올까 하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저 혼자 왔거든요. 이렇게 셋만 따로 밥을 먹는 건 처음이라 그런지 굉장히 어색했었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끝나갈 때쯤 되어서야 형님이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였어요. 자기도 강사를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솔직히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서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나도 나름 나쁘지 않은 대학 나왔고 공부도 꽤 했었어서 남들을 아예 안 가르쳐 본 것도 아니니까 조금만 알려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 좀 소개해 줄 수 없을까, 동서? 그래요, 재수씨. 우리 집사람이 지금은 이러고 애 키우고 있지만 나름 똑똑한 여자였어. 나 만나고 나서 고생해서 그렇지 얼마 전에 하고 싶은 게 생겼다고 하더라고. 재수씨가 좀 도와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강사를 하고 싶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건 자기 인생이니까요. 그런데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였어요. 저희 회사에 자신을 소개시켜달라면서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도 모르고 루트도 모르겠다면서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형님이 괜찮은 대학 나오신 건 맞아요. 학력도 좋은 편이고 성적도 좋았다고 들었으니까요. 게다가 간간히 과외 알바도 해봤다고 하니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강사라는 게 쉬운 직업은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더군다나 형님은 졸업하신 지도 오래되셨어요. 게다가 가르치려면 배우는 사람보다 더 많은 걸 더 빨리 알아야 하는데 그게 될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정말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초보인데 거대한 저희 회사에 들어온다는 것 불가능했어요. 동네 학원이라면 모를까요? 형님 말씀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요. 형님이 좋은 학력 가지신 것도 잘 알고요. 하지만 졸업하신 지 오래되셨고 과외도 아르바이트로 잠깐 하셨던 거잖아요. 이 일은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해야 해요. 무엇보다 저희 회사는 초보 강사는 안 뽑아요. 무슨 일이든 그렇겠지. 그런데 그게 어렵고 벅차니까 내가 지금 동서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야. 동서가 도와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수월할 테니까. 솔직히 제가 저렇게 말했을 때 그래도 해보고 싶어 라고 말했더라면 긍정적으로 생각이라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건 싫으니 내 백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저처럼 스타 강사가 되고 싶었던 거겠죠. 저 말을 듣고 나니까 이번에도 또 내 도움만 바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현재 형님이 얼만큼 알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까지 가르칠 수 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소개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이것도 사실 편법인 거잖아요. 정말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싶어서 강사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를 그냥 제 소개 하나로 덥석 빼앗으려고 한다는 심보가 너무 고약해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그런 일이라면 전 도와드릴 수가 없겠네요. 솔직히 저번에도 그렇고 자꾸 이런 부탁하시는데 저 정말 불편합니다. 거참, 저번부터 정말 답답하게 구네. 재수 씨가 가족이 아니면 우리가 이런 부탁이나 하겠어? 그냥 부탁 한번 들어주는데 왜 이렇게 생색내는 거야? 제가 딱 잘라 거절을 하니 아주버님은 흥분한 채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진짜 가족인 저희 부모님과 여동생은 저한테 이런 부탁도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얼굴을 많은 사람이 아니까 과외를 해주면 돈은 두둑히 주겠다 이런 제안 정말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은 단 한 번도 그런 거 내색을 안 하셨습니다. 동생도 주위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딱 잘라 거절했다고 해요. 그런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런 부탁을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생색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이런 부탁하지도 않아요. 전 그렇게 강사가 되고 싶으시다면 정식으로 면접 보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도와드릴 순 있어요. 진짜 동서 너무하네. 내가 그렇게 면접 보고 들어갈 수 있을 거면 오늘 동서를 왜 불렀겠어. 그리고 이런 저녁은 왜 대접했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동서 안 불렀어. 이런 저녁 누가 대접해달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부탁할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정식으로 면접 보고 들어올 자신도 없으면서 그런 자리 부탁해서 꽤 차면 유지할 자신이 있다는 겁니까? 앞뒤 말이 맞지도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당연히 아는 사람이니 어느 정도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저보고 다 해달라는 격이니 당연히 들어줄 수가 없죠. 이런 부탁은 아마 제 여동생이 했어도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끝내 아주버님과 형님은 화가 잔뜩 난 채로 저를 내쫓다시피 하더군요. 다시는 저한테 이런 부탁은 하지 않을 거라면서요. 말하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생각을 했더라면 그게 말도 안 된다는 걸 본인들도 잘 알았을 텐데요. 제가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하자 아주버님은 제 등 뒤에 대고 한마디 더 소리치더군요. 저 없이 보란 듯이 잘 해낼 거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면서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오랜만에 일찍 끝나서 기분 좋게 쉬고 싶었는데 그날 아주버님과 형님 때문에 다 망쳤던 겁니다. 집에 도착하니 그새 남편 귀에 들어갔나 봐요. 현관에서 들어오는 저를 싸늘하게 쳐다보더군요. 당연히 짐작했기에 저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우리 집에 뭐 불만 있어? 이렇게까지 꼭 해야 돼? 내가 요즘 그래도 자기 힘들까봐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 형 부탁 하나 들어주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드냐? 부탁? 넌 그게 부탁하는 걸로 보여? 그건 그냥 나 이용해 먹으려는 거야. 생각 있으면 알 거 아니야. 그리고 강사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나는 뭐 그냥 아무 노력 없이 이렇게 된 줄 알아? 진짜 날 생각한다면 애초에 그런 부탁은 하는 게 아니야. 얼마나 제 험담을 했는지 안 봐도 훤했어요. 남편은 아예 죽일 듯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도 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건 없었으니까요. 진짜 저들에게는 저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겠더군요. 진짜 가족에게도 저렇게 할까요? 그런데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출근을 하니 동료 강사가 퇴직서를 내는 거였어요. 인기 강사는 아니었지만 나름 꾸준하게 인지도를 쌓고 있어서 나쁘지 않았거든요. 대뜸 퇴직을 하겠다며 짐을 정리하더군요.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 다른 강사들도 다 의아하다는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왜? 너 요즘 나쁘지 않았잖아. 계속 하다 보면 좋은 날 올 텐데 왜 그만두는 거야? 혹시 뭐 다른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라도 왔어? 뭐 난 스카우트 제의 같은 건 오지도 않을까봐? 더 좋은 곳으로 갈 거야. 거기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도 된대. 아무튼 그동안 고생했다. 나중에 시간 되면 보자. 강사라는 직업군도 좁아서 서로 건너서 다 알거든요.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면 아마 저나 다른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었을 겁니다. 분명 저건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런데도 너무 당당하게 나가니 누구도 말을 못했습니다. 게다가 끝까지 저 비꼬는 말투는 변하지가 않더군요. 거짓이든 진실이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겠다고 하니 그냥 간단한 응원만 해줬던 것 같아요. 이 시기에 남편도 굉장히 바빠졌어요. 형님네 일이 있고 나서부터 다시 냉전도 시작됐습니다. 사람이 다시 그전으로 돌아가더군요. 아니 그보다 더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바쁜 나날을 보냈어서 딱히 신경 쓰지 않고 각자 생활만 했습니다. 이때는 그 어떤 애정도 없이 마치 룸메이트처럼 지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 모여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저를 발견하고는 다들 무언가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강의학원의 광고 포스터와 영상이 있었어요. 뭔가 하고 봤더니 얼마 전 나간 동료 강사가 이것저것 홍보하면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진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내용들을 들어보니 스타 강사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겁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익숙했지만 들을수록 마치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이건 비단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저를 지칭하는 듯한 말이었기에 다른 강사들도 저에게 이걸 보여줬던 거예요. 심지어 인터넷에서도 이거 저 아니냐면서 댓글이 달릴 정도였으니까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며 감싸주는 듯 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저 영상말만 믿고 제험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다른 사람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익숙해졌다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이렇게 대놓고 저를 저격하는 사람은 없었을 뿐더러 그게 저와 가장 가까이 지내던 친구였던 적도 없었으니까요. 당연히 다른 강사들도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저 동료 강사와 제가 대학 동기인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테니까요. 여기에서 더 웃겼던 건 그 학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형님이었어요. 메인 화면에 대문짝만하게 사진이 올려져 있는데 버젓이 강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더군요. 당연히 사업주는 아주버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접점으로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하게 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더군요. 바로 남편이었어요. 저는 사이트까지 다 확인한 뒤 동료 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봤더니 마치 제가 전화할 걸 알았다는 듯 말을 하더군요. 너 혹시 저거 내 이야기 한 거니?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저 다른 강사, 우리 형님이라는 건 알고 있는 거니? 왜 모르겠어. 성진이가 소개시켜줬는데? 너가 형님 부탁을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했다며. 그리고 내가 한 이야기 중에 뭐 틀린 거 있어? 너 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콧대로 잘난 척하는 건 맞잖아. 남편이 소개시켜줬다는 말이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형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했다고 말하는 걸 보니 이미 내막도 다 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결코 제 입장에서 이야기하진 않았겠죠. 제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콧대가 치솟아서 잘난 척을 했더라면 과연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랬더라면 아마 현재 회사에서도 오래 있지 못했을 겁니다. 다른 강사분들과도 잘 지내지 못했을 거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 친구만 저를 그렇게 고깝게 봤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항상 사사건건 시비였죠. 대학교 때 제가 남자친구를 사귀어도 시험 성적이 잘 나와도 매번 태클을 걸었으니까요. 그래도 같은 업계에서 일까지 하다 보니
나름 마음도 통해서 그저 어릴 때 부린 치기 어린 질투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여태까지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 마음이 독이 되어 마지막까지 저를 괴롭힐 줄도 몰랐습니다. 저희 회사 사람들도 다 놀라는 눈치였지만 빠르게 정리하고 우리가 더 잘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여기저기 생겨나는 학원들이 한둘은 아니니까요. 그런 곳 하나하나 다 신경 쓰다 보면 당연히 일 못합니다. 자, 우리 회사에서 나간 사람이니 잘 되자고 응원은 해주되 우리 타이틀을 뺏기지 말자고. 다들 기죽지 말고 열심히 해. 수진 강사님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마음에 안 담아둡니다. 워낙 이런 거에는 이골이 나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더 열심히 할게요. 실제로 그 뒤 저를 포함한 모든 강사분들이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간혹 새로운 학원이 생겨났다고 하면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더 이를 악물고 했습니다. 진짜 실력이 뭔지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다 일이 터졌습니다. 회사와 관련된 일이니 회의를 하자며 모든 강사들이 회의실로 모였어요. 알고 보니 누군가가 저희 책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겁니다. 그냥 비슷하게 마케팅만 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제분을 떴나 싶을 정도로 똑같았으니까요. 심지어 그 책은 저희 회사 강사 중 한 분이 정말 고심해서 만든 거였거든요. 밤낮 없이 일하면서 만드시고 저희도 틈틈이 도와드리면서 완성했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학생에게 도움이 되기도 했어요. 저희 회사 베스트셀러 중 하나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가장 많이 찾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걸 고스란히 뺏겨 쓴 겁니다. 표지까지도 비슷하게 해서요. 이거는 그냥 도용했다고밖엔 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그걸 베낀 곳이 바로 제 대학 동기와 아주버님네가 차린 학원이었던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표절이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많은 아티스트도 조심하고 있는 부분일 정도로요. 그런데 이렇게 버젓이 그대로 베낀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됐습니다. 분명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알만한 사람들일 텐데도요. 회사에서는 어쨌든 몸담 같던 사람이니까 좋게 끝내려고 했나 봐요. 하지만 합의점을 도저히 찾지 못했다고 해요. 아니, 이건 제가 생각해서 쓴 거예요. 뭐 내용만 비슷하고 표지만 비슷하면 베낀 겁니까? 저도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이고 이 바닥에 몸 담글 만큼 담근 사람이에요. 제가 이 정도 책도 못 쓸까봐 남의 거 베끼겠어요?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 사장님은 도저히 말이 안 통하니 법대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그쪽한테는 타격도 분명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잘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거절을 한 겁니다. 결국 법대로 하기로 하고 소송까지 가게 되었죠. 이래서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고 했던가요? 이 시기와 맞물려서 다른 사건들까지 터지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난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자격도 없는 강사를 데리고 운영하는 것까지 다 걸리게 된 겁니다. 형님이 전문 강사들처럼 강의를 할 리는 없었으니까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입소문으로 퍼지면서 망하게 되었던 거죠. 거기에 저희 회사의 소송까지 걸려있으니 학원이 멀쩡한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동료 강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저에게 초음파 사진을 내밀더군요. 너 이게 뭔지 알아? 성진이랑 내 아이야. 너가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말해주는 거야. 너랑 싸운 그날 걔 밖에 나가서 다음날까지 안 들어왔지? 그날부터 나 걔랑 만나고 있었어.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회사 앞에까지 찾아와서 창피하지도 않니? 뭐 그래서 이혼이라도 해달라고 찾아왔니? 너 가져. 나 필요 없으니까. 굳이 이혼을 왜 해? 이렇게 만나는 게 더 좋은데? 너 창피하라고 일부러 여기로 온 거야. 내가 이거 소문내면 너 명성은 어떻게 될까? 더 창피당하기 싫으면 내가 너 때문에 피해본 정신적인 손해배상 해? 이게 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랍니까? 본인이 지금 제 남편과 바람을 펴놓고 정신적인 손해배상은 제가 하라뇨. 전날 찾아온 동료 강사의 얼굴과 눈빛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도끼가 가득 차서 사람이 반쯤은 정신이 나가 보였어요. 저는 동료 강사 손에 들려있는 초음파 사진을 뺏어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를 잡으려고 했지만 뿌리쳤죠. 도착하니 남편이 있더군요. 얼굴에 들고 있던 사진을 집어던졌습니다. 너 지연이랑 바람피니? 이게 너랑 자기 애기 사진이라면서 회사 앞까지 찾아왔더라?
나한테 자기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해달란다. 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바람? 그냥 한 번 잔 것뿐이야. 그것도 실수로. 내가 미쳤다고 걔를 만나? 근데 그게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나도. 남편은 그냥 한 번 실수한 것뿐이라더군요.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 말을 믿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 뒤로 동료 강사는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연락을 해댔습니다. 회사에 찾아오는 건 물론이고 저한테 남편과 찍은 사진까지 보내더군요. 하지만 더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동료 강사 엄마가 저희 친정 엄마를 찾아간 것입니다. 한창 강의를 하고 핸드폰을 확인했더니 여동생에게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었어요.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서 바로 연락을 해보니 지금 집이 난리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회사에는 양해를 구하고 바로 친정집으로 달려갔어요. 거기에는 제가 못 보던 아줌마 한 명과 동료 강사가 있었습니다. 딱 봐도 모녀지간으로 보였어요. 우리 애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당신 사위 때문에 우리 애가 임신했는데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남의 남자 꼬셔놓고서는 어디 와서 난립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러길래 누가 남의 것 엄불합니까? 여동생은 재수없다며 옆에서 소금을 뿌리고 있었어요. 정말 그 엄마의 그 딸인지 하는 말들이 가관이었습니다. 친정엄마에게 하는 말이 동료 강사가 저에게 하는 말과 똑같았으니까요. 저보고도 너 남편 애니까 책임지라고 했었거든요. 동료 강사는 저에게 회사와의 소송에 대해서도 걸고 넘어졌습니다. 본인은 잘못한 걸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나 봐요. 그것도 제 책임으로 돌릴 기세였으니까요. 너가 그렇게 잘난 척 하지만 않았어도 성진이랑 내가 이렇게 됐을 것 같아? 너 그 사람 무시하는 거 고쳐야 돼. 우리 학원이 얼마나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이거 소문 안 낼 테니까 20억 줘. 그럼 그냥 조용히 살게. 뭐? 20억? 웃기고 있네. 그리고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내가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는 건 너밖에 없어. 알아? 그리고 남의 남편 꼬셔서 임신까지 했으면 그냥 조용히 살 것이지 뭐 자랑이라고 이렇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냐? 제가 잘난 척을 해서 본인이 그렇게 됐다고 하더군요. 들을수록 어이없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안 사실은 그 학원에 남편까지 합세했다는 겁니다. 그냥 소개만 시켜준 것이 아니라 같이 운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알게 모르게 바빴던 거였어요. 이제서야 하나하나 실마리가 풀렸어요. 결국 경찰까지 부르고 나서야 사태는 진정이 되었습니다. 회사 문제야 내가 개입할 건 아니지만 남편 문제는 달랐어요. 저는 재빠르게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까지 알아봤어요. 쉬는 날에는 변호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사 휴무일에는 절대 연락을 안 하는데 이상하다 싶었죠. 그런데 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놀라웠어요. 강사님, 지금 강사님 남편이 와 계시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강사님 명의로 된 통장이 현재 쓰기가 어렵다면서 월급 통장을 본인 통장으로 돌려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없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세요. 지금 사장님도 안 계시고 몰래 전화드리는 거예요. 남편은 사장님과 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회사를 찾아갔던 겁니다. 이것저것 일을 봐주는 젊은 여직원이라면 자기가 어떻게 구슬릴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가서는 제 명의로 된 통장을 사용하기 어렵다면서 월급을 자기 통장으로 해야겠다고 했답니다. 이건 누가 들어도 거짓말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너무 막무가내이다 보니까 회사 여직원이 일단은 알겠다고 해놓고서는 저한테 몰래 전화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끊자마자 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아마 눈치를 채고 집으로 갔을 것 같아서 저도 볼일을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보니 온통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집안 곳곳에 장식품들은 쓰러져 있고 서랍이란 서랍은 다 열려져 있었어요. 뭐가 없어졌나 봤더니 금품 같은 건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제 인감과 명의로 된 통장들만 없어진 겁니다. 은행에 전화해 출금 정지를 시켜놓고 일단 도둑이 들었다는 생각에 당장 경찰에 신고부터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남편은 연락은커녕 집으로 오지도 않았어요. 경찰은 도착하자마자 집 상태를 살펴보고는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못 보던 남자였어요. 검은 옷차림에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쓰고는 저희 집 비밀번호를 누르더군요.
번호를 아는 건 당연히 저와 남편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확대해서 봐도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상한 건 도둑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저희 아파트 CCTV는 화질이 좋았기 때문에 신분이 금방 파악이 됐어요. 경찰분들이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연락을 주신다고 하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경찰서로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집 침입한 도둑은 잡았는데 거기에 가담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셔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보니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던 남편이 거기에 있더군요. 그것도 저희 집을 침입한 그 도둑 옆에요. 알고 보니 남편이 시켜서 우리 집을 침입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둘 다 허술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던 거죠. 게다가 저희 아파트 CCTV가 선명하다는 것도 생각을 못했었나 봐요. 번호를 알려준 사람이나 그걸 누르고 들어간 사람이나 한심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제 인감과 통장은 안전했어요. 너가 시켜서 이렇게 한 거니? 이거 훔치려고? 아, 너야말로 도대체 어디까지야 직성이 풀리니?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와이프 통장까지 도둑질을 해? 너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너무 화가 난 남편에게 불사다구를 날리려는 순간 누군가의 손이 보였습니다. 바로 제 연락을 받고 온 아빠였어요. 경찰서로 오는 도중에 여동생과 부모님에게 연락을 드렸거든요. 너가 감히 내 딸에게 그런 짓을 해? 바람 피웠으면 조용히 이혼이나 할 것이지. 바람핀 여자 엄마까지 집에 찾아오게 만들고 이게 인간이 할 짓이야. 옆에서 엄마와 여동생도 분을 삭히지 못했습니다. 그때 동료 강사와 그의 엄마까지 경찰서로 왔습니다. 그 뒤로도 꾸준히 친정집에 가서 난리를 치고 말도 안 되는 편지와 메시지를 보냈나 봅니다. 제가 어쩌라는 식으로 나오니 저는 넘어가지 않을 것 같으니 제 가족을 걸고 넘어졌던 거죠. 그래서 여동생이 그 증거들을 다 수집해 놓았다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동료 강사는 학원 일로도 이미 기소가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에 가중처벌까지 받게 된 것이죠. 이미 남편도 그 학원에 가담했다는 것이 들통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동료 강사와 그의 엄마는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저와 가족들을 죽일 듯이 노려왔어요. 너가 이렇게 하면 된다며. 임신까지 하고 이게 뭐야? 너가 다 알아서 잘해서 이혼까지 한다며. 학원도 망하고 나 이제 어떻게 사냐고. 그러게 누가 그렇게 심하게 행패 부리래? 애초부터 가만히 있었으면 됐잖아. 왜 일을 더 크게 만들어?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대로 가서 두 남녀에게 불사다구를 날렸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놓고 잘 살 줄 알았니? 너넨 평생 벌 받으면서 살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그리고 이혼 해도 내가 해. 나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얘 너나 가져. 그렇게 그들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죠. 당연히 아주버님과 형님 또한 학원 문제로 계속해서 소송 중에 있고요. 회사에서도 제 이야기를 알게 되더니 더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학원과 관련된 것만 처벌을 받았지만 남편과 동료 강사는 달랐습니다. 협박죄, 절도죄, 상간소송까지. 철저히 준비해서 모든 벌을 받게 했어요. 당연히 재판장에서도 그들은 반성의 기미를 안 보였습니다. 제가 남편 간수를 잘못한 걸 왜 저한테만 죄를 묻나요? 그리고 저도 강사예요. 그 정도 책은 누구나 다 쓸 수 있다고요. 저 말을 들은 다른 강사들은 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런 사람을 그동안 동료라고 믿고 의지했던 게 억울하다면서요. 그렇게 그들은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 회사는 더 잘 됐어요. 오히려 그전보다 사람들이 더 신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뚝심 있는 곳이라면서요. 제 할 일 하면서 묵묵하게 걸어 나가는 게 이럴 때 큰 힘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